이렇게 안 된다고 말을 하고 나서 파벨 두로프가 잠에 드는데 이상하게 기분 탓인진 모르겠는데 꿈에서 좀 뒤숭숭한 꿈을 꿔. 자꾸 꿈을 꾸는데 뭔가 푸틴을 만나는 꿈, 푸틴과 홍차를 나눠 마시는.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도 기사를 통해서 많이 봤을 거예요. 텔레그램, 아무래도 우리들은 텔레그램에 대해서 많이 알고 관심이 있다 보니까 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텔레그램 CEO 체포. 텔레그램의 CEO가 갑자기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뉴스와 기사들이 나옵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포된 사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참고로 지금 이야기하는 건 사실 픽션입니다. 제 상상이에요. 24일날 텔레그램의 CEO 파벨 두로프라고 있어요. 파벨 두로프라는 분이 여자친구랑 이제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 데이트하고 있다가 카페나 갈까? 카페 가서 커피나 한잔 할까? 라고 이제 여자친구한테 이야기를 했어.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나 크루아상 먹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파벨 드로프가 크루아상 먹고 싶다고? 자, 그러면 가자. 어디로? 파리로 가자. 그래서 이 파벨 드로프가 개인 제트기를 딱 준비합니다. 제트기 타고서는 바로 파리로 날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24일날 도착하자마자 공항을 나가는 순간 갑자기 경찰이 우르르르 와서 파벨 드로프, 여자친구, 경호원 이렇게 셋을 싹 다 체포해가지고 경찰서로 간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지금 이 세계를 뜨겁게 만들고 있는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텔레그램의 CEO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CEO는요, 이름이 파벨 두로프라고 합니다. 이름이 조금 특이하죠? 이 파벨 두로프는요, 러시아 출신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소련 시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정확히 이야기하면 소련 출신이죠.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좀 러시아 스타일의 이름을 가지게 된 거고요. 이 파벨 두로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파벨 두로프입니다. 저는 영화 배우인 줄 알았어요. 흔치 않은 IT 공대 너드남입니다. 출신이 러시아라고 했잖아요.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사실 유년기는 이탈리아에서 지냈대요. 태어난 건 여기서 태어났지만 유럽에서 살다가 다시 대학교는 어디로 갔는가?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에 들어가서 언어학과를 전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대남은 아니에요. 이럴 줄 알았어. 공대남이 이렇게 생겼으면 우리가 좀 실망할 뻔했네. 그쵸? 공대남은 아닙니다. 언어학과. 그러니까 인문대 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놓으세요. 다행이죠? 언어학과를 나왔는데, 자, 이 파벨 두로프가 이 당시에 한창 유행이었던 페이스북을 발견합니다. 미국에서 마커 주커버그가 이 페이스북을 만들고 대히트를 친 걸 딱 보게 됩니다. 그래서 파벨 두로프가 마커 주커버그 대학생, 나도 대학생, 그러면 나도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자, 이 파벨 두로프가 코딩 클래스를 신청해요. 자, 근데 코딩 클래스 하면은 심심하잖아, 그쵸? 그래서 이제 형이랑 같이 듣기 시작합니다. 형, 나랑 같이 코딩할래? 요새 이게 대세래 하고서는 형을 꼬셔가지고 같이 이 둘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브콘탁테라는 거예요. 페이스북이랑 UI가 조금 비슷하죠? 약자로는 VK라고 합니다. 자, 요 브콘탁테가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러시아에서 대히트를 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터졌어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다 이 브콘탁테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최대 규모 소셜 SNS 업체가 되어버리게 된 거죠. 근데 요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러시아가 가만히 안 있죠. 왜 가만히 안 있느냐? 러시아가 지금 사실 민주주의인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민주주의라고 하기엔 좀 뭔가 좀 이상하죠, 시스템이. 뭐 투표도 하는 것 같긴 한데 그 위에 푸틴이 왠지 안 바뀌어. 임기가 안 끝나는 것 같아. 민주주의인진 모르겠지만. 그래서 당연히 이 러시아의 청년들, 20대 학생들이 반정부 시위라는 걸 합니다. 반정부 시위가 굉장히 잦은데 이
젊은이들은 어디에서 소통을 하겠어요? 인터넷에서 소통을 하죠. 그리고 러시아판 페이스북인 이 VK에서 대부분 의사소통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당연히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북콘탁테 우리 반정부 시위자 걔네들 색출해내야 되니까 개인정보 좀 가져와봐라. 자, 이 러시아는 당연히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부가 달라고 하면 줘야지. 내가 달라고 하면 주는 거잖아. 내놔 라고 하니까 이 파벨 두로프가 깜짝 놀랍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죠? 개인정보를요? 진심입니까? 이 파벨 두로프는요, 푸틴한테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그렇게 했어. 아주 멋있게 딱 했어. 근데 이렇게 안 된다고 말을 하고 나서 파벨 두로프가 잠에 드는데 이상하게 기분 탓인진 모르겠는데 꿈에서 좀 뒤숭숭한 꿈을 꿔. 자꾸 꿈을 꾸는데 뭔가 푸틴을 만나는 꿈, 푸틴과 홍차를 나눠 마시는 뭔가 이런 꿈을 꾼단 말이야? 얼마나 뒤숭숭하겠어요. 파벨 두로프도 깡다구 있게 말은 했지만 얼마나 무서웠겠어.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이건 안 되겠어. 5일 뒤에 독일로 망명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푸콘탁테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러시아가 먹게 되겠죠. 푸틴이 먹게 되고 이제 거기에서 반정부 인물들을 싹 다 색출해내게 됩니다. 반정부 시위자가 나왔다 하면은 바로바로 싹 다 잡아가죠. 러시아판 페북이 있으니까 그거 개인정보 쉽게 열람할 수 있으니까 바로 싹 다 긁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파벨 두로프가 독일로 도망갔잖아요. 자, 이 독일로 도망가서 프로그램을 형이랑 같이 뭔가 또 하나 만들게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야. 개인정보를 러시아한테 안 넘겨줬다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도망쳐 나왔어. 이를 악물었겠죠. 이를 악물고 만든 앱이 무슨 앱이냐? 바로 텔레그램입니다. 완전 암호화로 그 누구도 검열하지 못하고, 그리고 정부가 정보를 요구한다고 해도 나는 절대 주지 않겠어. 그렇게 나온 게 텔레그램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파벨 두로프가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제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뭘 저렇게 범죄자들이 쓸 만큼 사생활, 프라이버시에 그렇게 집착을 했을까? 파벨 두로프는 이런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만든 게 바로 이 텔레그램이었다는 거죠. 이 앱의 핵심은 바로 암호화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끼리 대화를 주고받으면 얘네들끼리 암호화해서 주고받기 때문에 그 누구도 중간에서 열람할 수 없게 만든 게 바로 이 텔레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텔레그램과 관련해서 많은 의문이 있을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텔레그램 앱에서 설명한 건데요. 다른 메신저 앱이랑 뭐가 달라요? 라고 한다면 안전합니다에 굉장히 강조를 해놨죠. 누가 여러분들의 대화를 보는 거 우리는 그거 일절 없습니다. 안전하게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이걸 크게 강조를 하고요. 게다가 여기 API가 개방되어 있어서 개발자가 자신의 텔레그램 앱을 제작하는 것도 환영한다. 텔레그램이 아니라 API까지 개방이 되어 있어서 그냥 자체적으로 자기가 텔레그램 클라이언트도 만들 수 있어요. 텔레그램 안 써도 돼. 텔레그램 기능들을 활용해서 다른 이런 앱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라고 만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아주시나요? No! 저희는 절대 단일 정부나 이런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사람들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안 줄 거예요. 현재까지 정부를 포함한 제3자에게 0바이트의 사용자의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데이터를 주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 텔레그램은 얼마나 안전한데요. 텔레그램은 MT 프로토라는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암호화가 자체 암호화 기능을 넣어놨어. 그래서 이거는 절대 뚫을 수가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말하죠. 야, 텔레그램 니네 말만 그렇게 하고 앱에다가 장난쳐 놓은 거 아니야? 우리가 너네 어떻게 믿어? 저희 못 믿겠다고요? 알았어요. 괜찮아요. 저희 텔레그램은요 오픈소스입니다. 원하시면 소스코드를 보든가 여러분들이 텔레그램 앱, iOS, DB 라이브러리 이거 다
깃허브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을 수 있냐고요? 못 믿겠으면 니들이 보든가 라고 해서 딱 깐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커인 내 친구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복구할 수 있다는데요, 텔레그램 대화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다고 주장? 말도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주장을 할 수 있고 증명할 수만 있다면 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억을 주겠습니다. 해볼 테면 하든가, 우리가 돈 줄 거야 상금. 근데 안 될걸? 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죠. 그러면 텔레그램을 쓰면 100% 안전한 거예요? 무조건 그 누구도 내 정보를 볼 수 없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텔레그램은 인터넷 제공업체, 와이파이, 제3자가 텔레그램을 송수신하는 모든 데이터를 해독할 수가 없어. 누가 중간에 엿볼 수가 없어. 그러나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어머님이 비밀번호 없이 잠금 해제된 휴대기기를 물리적으로 가져가면 보호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과 똑같습니다. 어머님이 아니라 진실의 방은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 그만큼 물리 해킹이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우리가 엿보는 거 뭐 이런 거 다 지켜줄 순 있는데, 이 진실의 방, 이 동석이 형님의 주먹으로부터는 이 메시지를 지켜줄 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이 해킹 당하거나 컴퓨터가 해킹 당하면 그 안에서 주고받는 메시지는 우리가 보호할 수 없어. 그건 우리 손 밖이다. 그러니까 그거 빼고는 우리가 책임져 줄게. 그렇게 만든 게 텔레그램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떤 분이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텔레그램 서버가 어딨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서버에서 암호 해독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서버를 뒤지면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서버와 본사의 위치는 기밀입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정확한 본사의 위치는 그 아무도 모릅니다. 영국에 있다더라, 지금 두바이에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텔레그램의 메인 개발자들은 두바이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바이에 사무실을 내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버나 그리고 이 텔레그램의 실제 운영진들은 세계 곳곳에 지금 있다고 합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대요. 사실 처음에 독일에서 개발을 했는데 당연히 독일 정부도 뭔가 이런 압박이 있었겠죠. 야,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야, 그거 우리는 주면 안 돼? 그래서 독일에서 영국으로 옮기게 되고, 영국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압박을 가하니까 이번엔 싱가폴로 옮기고, 싱가폴도 야, 우리만 해서 줘라 하니까 또 압박을 느끼니까 이번에는 두바이로 옮기고, 그래서 지금 두바이에 있는 건데, 사실 이 텔레그램의 운영진들, 핵심 멤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모든 각국의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텔레그램 운영진을 찾아내려고 진짜 혈안이 되어 있대요. 어떻게든 만나려고. 그 이야기는 제가 좀 뒤에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이야기를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와 파벨 악연이 있었잖아. 러시아한테 지금 파벨은 북콘탁테라는 러시아판 페이스북을 빼앗긴 전적이 있어.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쫓겨난 사람이야. 근데 러시아는 파벨한테 이 VK를 뺏은 다음에 마음이 편했죠. 이제 반정부 시위자들을 잘 잡기 시작했어. 근데 이 파벨이 이상한 짓을 또 해. 텔레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이제 러시아 반정부 시위자들이 이 텔레그램을 이용하네?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푸틴이 야, 좋은 말 할 때 텔레그램 메시지 복구키 내놔. 왜냐면 이제 러시아 반정부 시위자들이 텔레그램을 이용하거든요. 얘네 잡으려면 이걸 써야 돼. 그랬더니 당연히 파벨이 뭐라고 했을까요? 죄송한데 혹시 누구세요? 하니까 이제 러시아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너네 차단.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텔레그램을 차단합니다. 텔레그램을 막으려고 AWS 구글 클라우드를 차단해요. 왜냐? 텔레그램이 AWS랑 구글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막기 위해서 얘랑 얘를 차단했어. 근데 뭐 이때 덤으로 크렘린 박물관 사이트, 러시아 정부 기관 사이트도 덤으로 차단을 하게 된 좀 우픈 사연이 있는데, 아무튼 이 텔레그램을 막기 위해서 차단을 했습니다. 자, 이랬더니 파벨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텔레그램에서 우리 절대 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텔레그램 쓰려면 VPN 쓰시면 돼요. 자, 이때 난리 납니다. 사람들. 파벨 두로프가 파격 이야기를 해요. 러시아 국민들 여러분, VPN 비용 내가 냄.
야, 이 돈이 얼마나 많으면 이런 이야기를 좀 편하게 대단하다 싶긴 합니다. 파벨과 이 러시아가 엄청난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푸틴이 굉장히 고민 상담을 하겠죠. 옆에 믿을만한 친구한테 말합니다. 야, 진핑아, 요새 텔레그램 때문에 정말 머리가 아프다. 야, 니네는 인터넷 좀 괜찮냐? 라고 물어봅니다. 쟤 때문에 정말 머리 아파 죽겠어 하니까 진핑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형, 그러니까 우리처럼 했어야지. 중국은 어떻게 했어요? 10년 동안 외부 인터넷은 다 끊어놓고 인터넷 생태계를 자체 구축을 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인터넷 안 되죠. 검열이 정상인 중국. 그러니까 중국은 자체적으로 아마존, 구글, 페북, 글로벌 기업 다 막아냈죠. 자체로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이런 자체 플랫폼들을 개발해내고 인터넷을 내 마음대로 검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래전부터 만들어놨단 말이야. 근데 그 결과 푸틴이 결국 항복을 하긴 해요. 텔레그램을 차단을 풀게 됩니다. 2년 후에 차단을 풀게 돼요. 뭐 결론은 파벨이 이겼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개인이 러시아 상대, 그것도 푸틴을 상대로 해서 이겼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메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생뚱맞게 아니 이 파벨을 잡을 거면 러시아가 잡아야지 프랑스가 잡나? 여러분들 굉장히 이상하죠? 프랑스가? 갑자기? 왜? 사실 이거에는 내막이 있어요. 어떤 내막이냐? 사실 텔레그램이 정부에게 정보를 안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엄연히 따지면 그러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0바이트라고 강조해 왔지만 2018년에 약관 이용을 업데이트했어요.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느냐? 테러 관련 혐의가 인정이 되면 텔레그램은 IP 주소와 전화번호를 제공할 수 있다 라고 내용을 슬그머니 추가를 하고 나서요. 어떻게 했냐면 웬만하면 정보를 안 주려고 했습니다. 웬만하면 정보를 안 주는데 몇몇 나라들이 이 텔레그램 운영진 측들을 컨택하는데 성공했어요.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찾아내가지고 잡아다가 동석이 형 부르고 진실의 방 딱 부르니까 알았어 그러면 IP 주소랑 전화번호만 제공할게요. 그러면 하면서 몇몇 일부 나라에만 주고 있었다. 그러니까 컨택을 한 나라 있죠. 그러니까 잡힌 나라, 이게 어떻게 보면 게임이 된 거야. 전 세계의 게임이 됐어. 파벨 드로프를 잡아라. 파벨 드로프 찾기 게임이 됐습니다. 자, 이 파벨 드로프를 잡게 되면 그 텔레그램 안에 있는 메시지 IP 주소, 전화번호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암암리에 다들 알고 있었어. 독일도 이미 그렇게 컨택해서 정보를 받고 있었고, 브라질도 그렇고 몇몇 나라들이 이미 이 정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나도 줘 했는데 이게 소문이 자꾸 나다 보니까 파벨 두로프 입장에서는 어떻겠어? 이거 정보를 너무 이렇게 뿌리고 다니면 이거 소문나잖아. 내가 원칙이 있는데 그래도 나도 이제 의리가 있고 원칙이 있는 사람인데, 야, 미안, 너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구속을 하게 됩니다. 왜? 윌리를 찾아라. 그쵸? 윌리 찾았잖아. 윌리 찾았으니까 IP 주소랑 전화번호 메시지 받아야 하잖아. 그니까 이제 지금 구속을 한 거 아닐까 라고 해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프랑스가 왜 구속했는지 겉면에서 보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혐의가 범죄를 방치했다는 혐의로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내막에는 좀 뭔가 그런 심리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추측입니다. 왜 우리는 안 줘? 해서 이 제목으로 잡은 거 아닐까? 라고 해서 저는 그냥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소식을 들은 가장 기쁜 사람은 누굴까요? 프랑스가 파벨 두로프를 구속했대. 자, 이 이야기를 듣고 가장 신난 거는 바로 푸틴이었습니다. 푸틴이 자 이야기를 하죠. 야, 거봐. 야, 내가 그렇게 파벨 두로프를 잡을 때는 뭐라고 하더니 결국 지들 이야기 돼서는 지들이 구속하고 있네. 서방의 이중잣 대. 야, 이거 내로남불 보소. 2018년 러시아 법원이 텔레그램 차단을 결정했을 때 비난했던 비정부기구 NGO들이 이번에는 프랑스에 항의할까? 아니면 입을 닫고 있을까? 참 궁금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궁금해요. 사실 러시아에서 가장 먼저 텔레그램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텔레그램 범죄에 지금 악용되는 거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거 정보 공개해야 돼. 라고 러시아가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어.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너 저거 검열하려고 야 그렇게 정보를 달라고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했는데, 지금 텔레그램이 난장판이 되니까 다른 나라들도 야 이거 지금 이거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과거에 내가 했던 말 때문에 서로 눈치만 보고 있어. 지금 딜레마에 빠지게 된 거죠. 라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텔레그램이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여러분들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텔레그램이 악용되는 사례가 뭐 한두 건이 아니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IS라고 아시죠? IS의 테러 집단에서 범죄 수단 으로도 사용합니다. 테러에도 사용했고 성매매에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다크웹에서 마약을 팔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크웹이 아니라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러시아에서 테러를 일으킨 용의자들이 텔레그램에서 범행을 사주받아서 실제로 러시아에서 총기 난사를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아주 극악무도한 테러들도 텔레그램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요새 성범죄, 지금 텔레그램 딥페이크 범죄도 한창 활개를 치고 있고요. 그리고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해커들이 텔레그램이 API가 공개되어 있잖아. 그래서 텔레그램 API로 해킹 툴, 악성 코드를 만들어 해커들도 텔레그램을 이용해 이런 식으로 범죄의 그 자체가 돼버렸습니다. 예전에 마치 이게 느낌이 그래요. 토르 브라우저, 토르 브라우저도 옛날에 나쁜 목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좋은 의미로 나왔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다크웹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죠. 텔레그램도 좋은 뜻으로 나오긴 했어. 근데 지금은 다크톡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사실 토르 브라우저를 이용한다고 해서 범죄자는 아니야. 근데 여기서 범죄가 너무 일어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텔레그램이 문제냐? 그건 아니죠. 텔레그램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겠어. 근데 이 안에서 지금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파벨 두로프는 어떤 입장이냐?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이 이렇게 나쁜 일에 많이 사용되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사생활이 조금 침해가 되더라도 이런 건 수사에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파벨 두로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테러와 같은 위협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물론 테러와 같은 위협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로 사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 파벨 두로프의 입장입니다. 자, 근데 파벨 두로프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건 파벨 두로프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가치관, 신념이 생긴 거 이해갑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바리맨을 없애겠다고 의류 기업에 버버리를 잡으려는 경우다. 이거는 억울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사실 만약에 바바리맨이 엄청 많아졌어, 그게 악용 사례가 너무 많아, 만약에 그게 문제가 너무 되면 저는 좀 제한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 바바리를 입을 때 단추를 풀어야 된다, 뭐 요런 규칙이라던가, 바바리를 꽁꽁 싸매고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규칙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저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면 그거는 조금 개선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정답은 아니고. 아무튼 파벨 두로프는 요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에 구속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야, 프랑스 너 푸틴도 안 하는 걸 네가 그렇게 하고 있냐? 사실 푸틴은 안 한 게 아니죠. 파벨 두로프가 러시아만 갔다면 바로 구속이었을 겁니다. 근데 야, 푸틴도 안 하는 걸 네가 구속하고 있냐 하면서 프랑스에 대한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도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야, 프랑스 저거 어떻게 파벨 두로프를 구속해? 이건 언론 자유의 침해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언론의 자유나 사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프랑스를 지금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구속이 말이 되냐? 빨리 풀어줘라 라고 하면서. 근데 지금 뭐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는 시간이 지나고 봐서 알겠지만, 만약에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가 원하는 걸 주지 않는 이상 풀려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은 좀 듭니다. 왜냐하면 프랑스도 지금 난리죠.
테러도 많이 일어나고 시위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텔레그램을 열어봐야 할 이유가 큽니다. 프랑스도 빨리 이걸 열어봐야 되는데 마침 윌리를 찾아라의 윌리가 들어왔어. 당연히 잡았겠죠. 원하는 것을 받아내면 풀어주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